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우리가 김해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김수로 왕릉으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뒤쪽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은 아름다운 광장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정문에는 이렇게 숭화문이라고 되어 있는 정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부르는 이름이 숭화문이니까 숭화문 광장, 김해의 광화문 광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광장을 한번 쭉 둘러보시고 저랑 같이 이 숭화문 안으로 입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문은 동입 서출 아시죠, 여러분? 동쪽으로 들어갑니다. 네, 여러분들 들어와서 이렇게 쭉 둘러보시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이제 잔디가 쭉 깔려 있고, 그리고 안에 이렇게 정원처럼 꾸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김수로 왕릉이 이렇게 마치 공원 같은 역할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마음에 또 편안함을 주는 곳이에요. 일단 안내도를 한번 보면은 우리가 이쪽에서 들어왔죠. 이렇게 쭉 들어와가지고 현재 여기서 지도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정문을 통해 들어가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쭉 가서 후원으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후원을 통해서 이렇게 쭉 둘러서 이 옆에 있는 연못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렇게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또 저를 따라서 이렇게 쭉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항상 우리가 유적지 같은 데 들어갈 때 보면은 항상 이렇게 홍문, 홍살문이라고 하는 문이 이렇게 입구에 딱 떡하니 있습니다. 이 홍문 같은 경우에는 이곳을 들어가는 것은 이곳이 신성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를 하고 있고요. 옛날 같았으면 이쪽에는 오직 왕만 지나갈 수가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지켜서 옆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가락루를 통해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쪽에 가까이서 한번 보실까요? 네, 이쪽을 보시면은 이 김수로 왕과 허왕옥의 영정이 모셔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도 생겼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하지만 이 김수로 왕과 허왕옥의 이 얼굴은 사실 남아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상도로 그려졌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정을 모셔놓은 곳이고요. 옆으로 이동해 볼게요. 네, 여러분들 이쪽으로 오시면은 여기 지금 성생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김해에서는 경남의 무형문화재 가장 중요한 이 행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열리는데요. 춘추대제라고 합니다. 그 춘추대제가 음력으로 3월 15일 그리고 9월 15일 이렇게 두 번 열리는데, 그 행사가 있기 하루 전날 성생례라고 하는 행사가 열려요. 그 성생례는 그 다음 날에 이 행사 때 사용할 이 돼지고기가 깨끗한가, 그리고 돼지가 병에 걸리진 않았는가, 이런 것을 판별하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여기 지금 조금 올라와 있는 이 돌멩이 위에다가 이 큰 돼지 한 마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건강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그것으로 또 돼지고기로 이제 요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김수로 왕을 만나보러 가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 보시면은 가운데 큰 봉분이 있죠, 그죠? 그래서 김수로 왕의 이 무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이 금관가야의 그 시조임을 알리는 가락국의 왕이라는 비석이 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요, 문무인석 이렇게 해서 총 4명의 신하들이 왕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보시면은 마양호석이라 불러요. 우리 가까운 순서부터 말, 그리고 양, 그리고 호랑이까지 이렇게 해서 마양호석이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우리가 2000년 전에 김수로 왕이 죽은 해가 서기 199년이라 그래요. 199년부터 이 자리에 있었냐라고 하면은 그것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자리는 고려 시대의 허씨 가문에서 또 우리 가문의 왕이 무덤이 사라졌으니까 다시 한번 찾아야겠다라고 해서 아마도 이곳일 것이다라고 가장 추측이 많이 되는 곳에 다시금 이 김수로 왕릉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1000년 정도는 된 이 무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쪽으로 좀 이동해 볼까요? 네, 이제 우리가 김수로 왕릉을 다 보고 김수로 왕의 무덤을 보고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남릉 정문을 한 번 더 보고 가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앞에 보면 남릉 정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문양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단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데요. 허왕옥이 이제 그 김수로 왕의 아내였죠. 인도 아유타국에서 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녀가 정말로 인도에서 건너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제 그 역사적인 그 증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녀가 정말 인도에서 온 것이 맞느냐에 대한 의문을 많이 제기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 정말로 바다를 건너서 인도에서 왔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증거가 바로 이 남릉 정문 안에 있는 문양인데요. 이 문양이 왜 그렇게 증거가 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옆에 지금 이렇게 보면 파란 색깔로 이 연꽃이 2개가 있죠. 양쪽으로 2개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민트색으로 이렇게 쭉 밑으로 빠지는 게 한 동물의 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안쪽에 보면은 이 하얀색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밑으로 쭉 내려가는 저게 한 동물의 이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초록색과 민트색 이렇게 약간 타원형처럼 되어 있죠. 이게 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을 했을 때 코끼리의 형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코끼리의 문양을 썼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특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물고기 2마리가 이렇게 탑 옆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쌍어 문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쌍어 문양 같은 경우에도 한반도에서는 이런 물고기 문양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허왕옥이 가져왔던 이 문양에서는 물고기 2마리가 그대로 있죠, 그죠? 그리고 아직도 그 아유타 시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 인도에 거기 가면은 경찰들이 여전히 어깨 견장에다가 이 쌍어 문양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보면은 저 탑이 있죠, 그죠? 하얀 색깔 탑이 있는데 저것은 파사석 탑이라고 불러요. 저 석탑 같은 경우에는 허왕옥이 그 인도에서 한반도로 건너올 때 파도가 너무 많이 치다 보니까 그 파도를 잠재우기 위해서 파도를 잠재운다라고 하는 영험한 돌을 이 배에 싣고 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 배가 파도를 이겨서 한반도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가져온 돌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돌은 여전히 이 허왕옥 그 묘에 가면은 그대로 있어요. 허왕옥 릉에 가면은 그대로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사실 봤을 때 좀 억지가 심한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최근에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 특별전이 열렸었어요. 그 가야 특별전에서 이 파사석탑이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박물관에서 다시 김해로 돌려줄 때 온전한 상태로 보관해서 돌려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위해서 이 성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파서석탑에 있는 그 안에 내용 물질들이 한반도 남쪽에서는 나오지 않는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인도에서 가져온 게 아닐까라는 또 다른 확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남릉 정문이 그런 역사적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다라는 것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랑 같이 한번 또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이쪽에는 숭선전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쭉 신하들이 설 수 있는 자리들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춘추대제가 열릴 때 계급순으로 이렇게 쭉 서는, 신하들이 서는 그런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숭선전 같은 경우에는 이 김수로 왕과 허왕옥의 그 위패가 모셔져 있는 곳입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또 이동해 볼게요. 네, 여기는 숭안전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도 똑같이 보면은 신하들이 쭉 줄을 설 수 있는 공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금관가야가 10대 왕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1대 왕이었던 김수로 왕과 허왕옥의 위패는 바로 옆에 모셔져 있고요. 2대 왕과 그리고 9대 왕까지 9대 왕 겸지왕까지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제가 근데 10대 왕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9대 왕까지 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10대 왕은 어딨지?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구형왕이라고 그러는데 구형왕은 구형 왕릉이 산청에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이제 위패를 그곳에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같이 있지는 않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우리 이제 이 김수로 왕릉의 후원으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후원의 거의 중앙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오른쪽에 여러분들 그 고인돌 하나 보이시죠? 그죠? 이 광릉 안에는 총 7개의 고인돌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 고인돌인데, 이 김해에서 부르는 또 이름이 있어요. 하트 고인돌이라고, 하트 모양처럼 생겨가지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대부분 이 소나무가 많이 보이실 텐데, 많은 나무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왕버들나무가 있습니다. 그 옆에 이쪽에도 있고요. 그리고 저기 앞에 바닥에 누워있는 나무들 보이시죠? 이 왕버들나무가 물가에 사는 나무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많은 왕버들나무가 있었고, 그리고 물이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물을 찾기 위해서 바닥으로 이렇게 전부 누워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래는 이 김해 할 때 김자가 세금자를 쓰고, 그리고 해자, 바다 해자를 쓰잖아요. 여기까지 원래 물이 많이 옛날에는 들어왔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버들나무가 이렇게 오래 살아 있었는데, 현재는 그 나무들이 거의 다 사라지고 이렇게 누워있는 나무들만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동할게요. 저쪽에 딱따구리가 있대요. 나무를 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딱딱딱딱 하는 소리가 들리죠, 여러분? 참 귀여운 모습이 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쪽에 새로 문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조금 그래도 정비가 됐는데, 옛날엔 여기가 매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왕릉, 지금은 왕릉이지만 왕릉 공원으로 또 이름이 또 격화되어 있었을 때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놀러 왔었습니다. 그때 여기서 사람들이 뭐 과자 같은 거나 이런 거 많이 사 먹었었는데, 현재는 또 왕릉으로 격상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공간이 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문을 닫은 지 조금 됐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과거의 영광을 좀 가지고 있는 곳이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쪽에 지금 보시면은 출발 지역 이쪽으로 좀 출발 지역이 저쪽에 있었죠. 정문이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쭉 돌아서 후원까지 갔다가 이렇게 돌아서 다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바퀴를 쭉 돌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김수로 왕릉의 모습을 쭉 보여드리고 그리고 정보들도 이렇게 쭉 알려드렸었는데 여기서는 좀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김수로 왕에게 또 인사도 한번 드리고 그리고 후원으로 돌면서 마음에 또 평안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투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